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두 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25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좌픽 적중 내역입니다. 6월에도 5월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꾸준하게 높은 적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야구 시즌에는 승일패 조합픽을, 농구 시즌에는 승호패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 투수는 라울 알칸타라, 원정팀 SSG의 선발 투수는 조성훈입니다. 두산 알칸타라는 올 시즌 13경기 7승 3패, 평균 자책점 1.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1선발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특히 등판하는 경기마다 이닝을 충분히 소화해주는 게 알칸타라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전 NC전 등판에서는 5와 3분의 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홈런 2개 포함 안타 6개를 허용했고 3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고전했었던 알칸타라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상대 SSG는 알칸타라가 올 시즌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게 했었던 팀인데 5월 26일 SSG전에서 알칸타라는 약 5이닝을 투구한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10개를 허용했었고 7자책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선발투수 액면가로는 오랜만에 1군 경기에 등판하는 조성훈보다 두산 알칸타라 쪽이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게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SSG 타자들에게 상당히 고전했었던 알칸타라인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양의지가 최근에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김재환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정수빈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팀 내 홈런 1위이자 외국인 용병 타자인 로하스는 현재 2군에서도 타격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팀 내 홈런 2위인 양석환 역시 타격감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10개 구단 중 팀 타율 8위, 득점권 타율 9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타자들이 고전하고 있는 두산 타선입니다. 원정팀 SSG의 선발 투수는 조성훈입니다. 당초 등판 차례는 박종훈이었는데 최근 부진을 이어오던 박종훈이 2군에 내려갔고 2군에서 콜업된 조성훈이 대체 선발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성훈은 올 시즌 2군 퓨처스 리그에서 9경기 2승 1패, 평균 자책점 4.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군에서의 가장 최근 등판이었던 KT와 기아전에서 2경기 연속 5이닝 이상을 투구했고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1군 등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조성훈은 2018년 프로 데뷔 시즌에 1군 경기 한 경기만을 소화한 게 전부일 정도로 1군 피칭 경험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마지막 1군 경기 상대가 두산이었고 1이닝을 채 소화하지 못하고 실점을 기록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조성훈이 호투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조성훈이 경기 초반 흔들린다면 백승건을 롱릴리프로 바로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 김원영 감독입니다. 타선에서는 어느덧 주포 최정이 홈런 14개를 기록하면서 홈런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 타율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에레디아 역시 최근 10경기 타율이 4할이 넘어갈 정도로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군에서 부상 회복을 마치고 돌아온 추신수가 직전 롯데와의 연전에서 맹활약한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선발 알칸타라 상대로 에레디아와 최주환이 3타수 2안타로 상당히 강했는데, 알칸타라 상대로 홈런도 기록했었던 최주환이 최근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 대타로만 출전했었던 만큼 두산전을 앞두고 얼만큼 컨디션을 회복했을지도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만 놓고 보면 두산 쪽이 우세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이미 두산 알칸타라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승리를 챙겼던 적이 있는 SSG인 만큼 SSG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의 선발 투수는 데이비드 뷰캐넌, 원정팀 키움의 선발 투수는 최원태입니다. 삼성 뷰캐넌은 올 시즌 12경기 4승 4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LG전 등판에서 7이닝 2자책점 호투했지만 아쉽게 패전을 기록하고만 뷰캐넌입니다.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는 2경기 등판에 0승 1패, 평균 자책점 3.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움을 상대로 한 경기는 잘 던졌었고 한 경기는 무너졌었던 뷰캐넌입니다. 올 시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선발 뷰캐넌이고, 특히 삼성은 불펜이 불안한 팀인 만큼 이번 경기 뷰캐넌이 최대한 이닝을 끌고 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피렐라와 베테랑 강민호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팀의 젊은 자원들의 활약이 인상적입니다. 김지찬이 최근 10경기 타율 4할을 기록하면서 공격의 천병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김현준과 이재현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포수 김태군의 타격감이 올라왔고 키움 최원태 상대로 강했던 만큼 직전 경기처럼 주전 포수 강민호를 지명타자로 출전시키고 김태군을 선발 포수로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 타선은 올 시즌 핵심 구자욱이 부상으로 아웃됐고 주포 오제일이 극심한 타격 부진을 이어온 끝에 결국 2군으로 내려가는 등 악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의 젊은 자원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번 경기 역시 김지찬과 김현준, 이재현이 얼만큼 제 몫을 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키움의 선발 투수는 최원태입니다. 최원태는 올 시즌 13경기 5승 3패, 평균 자책점 2.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최원태입니다. 아마 최근 성적만 놓고 보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선발 카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기 전 무너졌었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상대가 다름 아닌 삼성이었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월 4일 삼성전 등판에서 4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11피안타를 기록하면서 9자책점을 기록했었고 시즌 최악의 투구 내용을 보여줬었던 최원태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너무나도 좋은 최원태지만 올 시즌 가장 고전했었던 상대가 다름 아닌 이번 경기 상대 삼성인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삼성의 주포 피렐라가 최원태 상대로 홈런 1개 포함 3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최원태는 피렐라와의 승부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선에서는 팀의 에이스 이정후가 시즌 초반에 부진을 딛고 최근 완전히 부활에 성공하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타율이 4할에 조금 못 미치고 있고 시즌 타율 역시 어느덧 3할에 근접하면서 제 모습을 찾은 이정후입니다. 팀 내 타율 1위 김혜성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임병욱과 김희집이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온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에이스 이정후가 올 시즌 뷰캐넌과의 맞대결에서 6타수 1안타로 다소 약했었고 용병 러셀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혜성과 러셀이 뷰캐넌 상대로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용병 러셀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들의 최근 흐름은 키움 최원태가 확실히 좋지만 최원태가 올 시즌 삼성전에서 상당히 고전했었던 만큼 삼성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타격감이 가장 좋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NC는 현재 팀 타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 LG는 팀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들은 나란히 올해 상무에서 제대한 젊은 투수들인데 홈팀 NC의 선발 투수는 최성영, 원정팀 LG의 선발 투수는 이상영입니다. NC 최성영은 올 시즌 6경기 4승 0패, 평균 자책점 2.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무로부터 제대 후 NC로 복귀했고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해주고 있는 최성영입니다. 직전 두산전 등판에서 4이닝 동안 4자책점을 기록하면서 고전하기는 했지만 타선의 지원으로 패전을 면하면서 4승 무패의 호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LG전 등판에서도 6이닝 2자책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었던 만큼 확실히 LG 이상형보다는 1군 선발 투수 경험이 많은 최성영입니다. 이번 경기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5이닝 정도를 막아주고 최근 타격감이 좋은 타선에서 득점 지원을 해준다면 NC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NC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데 리그 전체 타율 2위와 3위, 4위 모두 NC 소속 선수들입니다. 2위는 서호철, 3위는 손아섭, 4위는 박민우인데 이 3명은 최근에도 맹활약하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3명 외에도 용병 마틴과 박건우, 도태훈 역시 최근 10경기 타율 3할이 넘어갈 정도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상대 선발 투수 이상형이 선발 투수 경험이 적은 만큼 NC 타선이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LG의 선발 투수는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은 올 시즌 상무에서 제대하자마자 6월 14일 삼성전 선발 등판을 가졌고 4이닝 동안 2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무 시절 2군 퓨처스 리그에서 다승 1위, 이닝 1위를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모았고 1군 선발 등판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팀은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NC인 만큼 직전 삼성전만큼의 투구 내용이 최대 기대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LG 타선 역시 NC만큼이나 타격감이 뜨겁습니다. 용병 오스틴이 올 시즌 맹활약하고 있고 베테랑 김현수와 오지환 역시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입니다. 홈런 1위 박동원은 홈런은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안타를 꾸준하게 기록 중이고 팀의 젊은 피 문보경과 문성주, 팀 타선의 핵심인 박혜민과 홍창기 역시 한참 좋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선발 투수 최성영을 이미 한번 만나본 LG 타선인 만큼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선발 투수들이 상대팀 타선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 투수는 배재성, 원정팀 롯데의 선발 투수는 댄 스트레일리입니다. 6월 8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투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KT 배재성은 올 시즌 11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3.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번의 선발 등판에서 21이닝을 투구한 동안 2자책점만을 기록했었고 2승을 챙기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배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8일 롯데전 스트레일리와의 맞대결을 펼쳤던 배재성이고 5와 3분의 2이닝을 투구한 동안 무실점 호투했었지만 아쉽게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은 배재성이고 부상으로 빠져있던 불펜 자원들이 대거 복귀한 KT인 만큼 배재성이 이번에도 5에서 6이닝을 잘 소화해준다면 KT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타선에서는 베테랑 황재균이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용병 알포드 역시 최근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성우와 김상수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정준영과 안치영이 기대 이상의 깜짝 활약을 보여주면서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만 주포 박병호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점과 강백호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점은 KT 타선의 악재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선발 스트레일리를 상대로 올 시즌 6타수 3안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재균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최근 타격감은 떨어져 있지만 스트레일리 상대로 6타수 2안타, 홈런 1개를 기록하고 있는 주포 박병호의 활약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 투수는 스트레일리입니다. 스트레일리는 올 시즌 12경기 3승 5패, 평균 자책점 4.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하나전 등판에서 4이닝 6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무너졌었고 6월 8일 KT전에서도 5이닝 동안 4자책점을 기록하면서 고전했던 바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 제구가 흔들리면서 피안타와 볼넷 허용이 늘어나고 있고 올 시즌 벌써 KT를 4번이나 만나는 만큼 KT 타자들이 스트레일리 공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베테랑 전준우가 최근 10경기 타율 4할 7푼 1리를 기록할 정도로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안치홍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팀의 젊은 피 윤동희 역시 타격감이 좋고 고승민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근 물오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전준우가 상대 선발 배재성을 상대로 올 시즌 7타수 4안타로 상당히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전준우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한화의 선발 투수는 한승주, 원정팀 기아의 선발 투수는 앤더슨입니다. 한화는 원래 선발 로테이션상 김민우가 등판할 차례지만 김민우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한승주가 대체 선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 6월 14일 롯데전에서 김민우가 부상으로 조기 교체됐고 뒤를 이어 한승주가 약 3이닝을 실점 없이 막아내면서 시즌 첫 승을 챙겼습니다. 다만 원래 불펜으로 활약하던 선수고 최근 기아 타선의 타격감을 고려한다면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노시환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베테랑 최은성 역시 타선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팀의 젊은 피 문현빈의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이도윤 역시 타격감이 좋습니다. 특히 문현빈은 기아 앤더슨 상대로 4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원투펀치 최은성과 노시안이 활약해주고 문현빈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하나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기아의 선발 투수는 앤더슨입니다. 앤더슨은 올 시즌 12경기 3승 6패, 평균 자책점 4.0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키움전 등판에서 오랜만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아쉽게 패전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한화와는 2번 만났는데 4월에 만났을 때는 7이닝을 자책점 없이 막아내면서 호투했었던 반면 5월에 만났을 때는 약 4이닝 동안 6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무너졌었던 앤더슨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 등판에서 피안타율과 평균 자책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앤더슨인 만큼 이번 한화 원정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타선에서는 이우성이 최근 10경기 타율 3할 9푼 5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고 변우혁 역시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주포 최영우와 소크라테스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얼마 전 제대한 최원준 역시 팀에 잘 녹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팀의 베테랑 김선빈이 엄지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된 점은 기아에겐 큰 전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우성과 변우혁의 활약이 가장 중요한 기아 타선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는 타일러 글래스노우, 원정팀 볼티모어의 선발 투수는 카일 브래디쉬입니다. 템파베이 글래스노우는 올 시즌 4경기 2승 0패, 평균 자책점 3.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부상에서 복귀한 걸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글래스노우입니다. 다만 최근 3경기 등판에서 볼넷을 10개나 기록했을 정도로 제구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경기 등판에서 1할대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랜디 아로자레나와 얀디 디아즈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완더 프랑코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루크 레일리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만큼 레일리 역시 이번 경기 활약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특히 아로자레나와 디아즈는 이번 경기 상대 선발 브래디쉬를 상대로 통산 6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볼티모어의 선발 투수는 카일 브래디시입니다. 브래디시는 올 시즌 12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3.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토론토전 등판에서 7이닝 1자책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패전을 기록하고만 브래디시입니다. 올 시즌 홈경기 등판보다 원정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모두 높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템파베이 타자들에게 상당히 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볼티모어 타선은 현재 타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전 1루수 라이언 마운트 캐슬과 주전 중견수 세드릭 멀린스가 부상으로 아웃돼 있는 상황입니다. 볼티모어에겐 상당한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스틴 헤이스와 애들리 러치맨의 타격감이 좋은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헤이스와 러치맨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템파베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입니다. 나란히 6연승 중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선발 투수는 레인저 수아레즈,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는 스펜서 스트라이더입니다. 필라델피아 수아레즈는 올 시즌 7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3.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등판에서 20이닝을 두고 한동안 2자책점만을 기록했고 호투를 이어나가고 있는 수아레즈입니다. 다만 올 시즌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고, 애틀랜타 타선의 최근 타격감이 좋은 점과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 오스틴 라일리에게 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흐름이 좋은 수아레즈도 이번 경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닉 카스테야노스가 최근에도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팀 내 홈런 1위 카일 슈아버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브라이스 하퍼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트레이 터너 역시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확실히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필라델피아 타선인 만큼 선발 투수 수아레즈가 버텨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는 스펜서 스트라이더입니다. 스트라이더는 올 시즌 14경기 7승 2패, 평균 자책점 4.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의 1선발 맥스 프리드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팀의 1선발을 맡고 있는 스트라이더입니다. 현재 탈삼진 127개를 기록하며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고, 필라델피아 타자들을 상대로도 상당히 강했던 스트라이더입니다. 필라델피아 타자들은 스트라이더 상대로 통산 75타수 홈런 3개 포함 9안타, 타율 1할 2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라이더에게 상당히 고전했었던 필라델피아 타선입니다. 다만 최근 2경기 등판에서 9이닝을 두고 한동안 13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좋지 못했던 스트라이더입니다. 필라델피아에게 강했던 건 맞지만 최근의 흐름과 필라델피아 타선의 타격감을 고려한다면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경기 같습니다. 애틀랜타 타선은 현재 팀 타율 리그 전체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팀 내 타율 1위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아지 알비스 역시 최근 2경기에서 홈런을 연달아 때려내면서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란도 아르시아와 에디 로사리오가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화력에서만큼은 애틀랜타가 밀릴 게 없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에오리 페레즈,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기쿠치 유세이입니다. 마이애미 페레즈는 올 시즌 데뷔한 루키 투수인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레즈는 올 시즌 7경기 4승 1패, 평균 자책점 1.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달 3경기 등판에서 16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1자책점만을 기록했고 2승을 챙긴 페레즈입니다. 구속이나 구위가 압도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큰 키를 바탕으로 투구를 하기 때문에 타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실제 공보다 더 위력적인 것 같습니다. 토론토 타자들은 페레즈의 공을 이번에 처음 접해보는 만큼 페레즈가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루이스 아라에즈가 최근에도 맹활약하고 있고, 팀 내 홈런 1위 호르헤 솔레어 역시 최근 타격감이 좋습니다. 특히 솔레어는 이번 경기 상대 선발 기쿠치를 상대로 통산 6타수 3안타, 홈런 2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타선은 역시나 아라에즈와 솔레어, 이 두 원투펀치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기쿠치 유세이입니다. 기쿠치는 올 시즌 14경기 6승 2패, 평균 자책점 4.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경기 등판보다 원정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유의미하게 높고 최근 등판하는 경기마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기쿠치입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등판한 14경기 중에서 2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역시나 이번 경기 장타를 조심해야 하는 기쿠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이애미의 홈런 타자 솔레어에게 상당히 약했던 기쿠치인 만큼 솔레어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토론토 타선은 리그 전체 팀 타율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는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타선의 원투펀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보 비셋이 꾸준하게 활약하고는 있지만 한참 좋을 때만큼의 폭발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맷 체프먼과 케빈 키어마이어는 타격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위트 메리필드와 조지 스프링어의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 페레즈를 처음 상대해보는 토론토 타선인 만큼 타순이 한 바퀴 돌았을 때부터 얼만큼 페레즈를 공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마이애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는 벤 라이블리, 원정팀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카일 프리랜드입니다. 신시내티 라이블리는 올 시즌 8경기 4승 4패, 평균 자책점 4.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 경기들에서 피안타와 실점이 많아지면서 5월 초중순에 비해 고전하고 있는 라이블리입니다. 아무래도 등판이 거듭되면서 상대팀들이 라이블리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전 캔자스 시티전 등판에서는 안타를 10개나 허용했지만 5.2이닝을 2자책점으로 막았고 시즌 4승째를 챙겼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5이닝 정도를 소화해준다면 최근 신시내티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만큼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신시내티 타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타격감이 좋습니다. 특히 팀의 루키 타자들의 활약이 눈부신데 맨 맥클레인과 엘리 데라크루즈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루키들이고 기존의 주축 타자들인 조나단 인디아와 스펜서 스티어, 타일러 스테픈슨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제이크 프렐리도 복귀전에서 홈런을 때려낸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확실히 상대팀 콜로라도는 원정에서 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팀인 만큼 화력은 홈팀 신시내티가 한 수 위로 보여집니다. 원정팀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카일 프리랜드입니다. 프리랜드는 올 시즌 15경기 4승 8패, 평균 자책점 4.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보다 원정 경기 등판에서 확실히 고전하고 있는 프리랜드인데 원정 경기 성적이 1승 6패, 평균 자책점 5.92를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도 3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애틀랜타전 등판에서 4.1이닝 동안 7자책점을 허용하면서 무너졌었던 만큼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프리랜드입니다. 최근 신시내티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만큼 이번 경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콜로라도는 현재 타선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 중에 있습니다. CJ 크론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찰리 블랙몬이 현재 모두 부상으로 결장 중인 만큼 전력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콜로라도는 원정 경기 팀 타율이 홈 경기 타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팀인 만큼 이번 경기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신시내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의 선발 투수는 베일리 오버,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커터 크로포드입니다. 미네소타 오버는 올 시즌 10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2.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의 4호 선발을 맡고 있는 오버고 기대 이상의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등판한 10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씩 소화해주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준수한 이닝 소화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 타선의 타격감이 좋지 않은 만큼 선발 투수 오버가 최대한 실점 없이 이닝을 소화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미네소타 타선은 현재 팀 타율이 리그 30개 팀 중 25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디트로이트와의 4연전에서도 빈공에 허덕이며 홈에서 1승 3패를 기록했었던 미네소타입니다. 팀 홈런은 리그 전체 8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흔히 말하는 큰 거 한 방은 확실히 있는 팀이지만 타자들의 전반적인 타율이 너무 아쉬운 미네소타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타선의 득점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커터 크로포드입니다. 크로포드는 올 시즌 13경기에 1승 3패, 평균 자책점 4.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스턴은 부상으로 아웃된 선발 투수 자원들이 많아서 원래 불펜 투수였던 크로포드를 대체 선발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확실히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크로포드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짧으면 3이닝 정도, 길게는 4에서 5이닝을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막아주는 게 크로포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스턴 타선은 라이벌 뉴욕 양키스를 수입하면서 타격감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알렉스 버두고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요시다 역시 지난 양키스와의 연전에서 타격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저스틴 터너와 제런 듀란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최근 타선의 화력은 확실히 홈팀 미네소타보다 좋아 보이는 보스턴입니다. 다만 보스턴은 원정 경기에서 팀 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뉴욕 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프람버 발데스, 원정팀 뉴욕 매츠의 선발 투수는 저스틴 벌렌더입니다. 휴스턴 발데스는 올 시즌 14경기 6승 5패, 평균 자책점 2.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렌더가 뉴욕 매츠로 팀을 옮긴 이후 휴스턴의 1선발 역할을 잘 맡아주고 있는 발데스입니다. 6에서 7이닝을 기본적으로 소화해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과 더불어 매츠 타자들 상대로도 준수한 통산 성적을 갖고 있는 발데스입니다. 매츠 타자들은 발데스 상대로 통산 48타수 11안타, 타율 2할 2푼 9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선의 타격감이 좋지 않은 휴스턴인 만큼 에이스 발데스가 최대한 실점 없이 이닝을 소화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스턴은 지난 신시내티와의 3연전을 홈에서 모두 패배했을 정도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타선의 타격감도 좋지 않은데 무엇보다 팀의 해결사 요르단 알바레즈가 부상으로 아웃돼 있는 점이 가장 뼈아픕니다. 팀 내 홈런과 타점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알바레즈가 없으니 확실히 득점력이 떨어진 휴스턴 타선입니다. 호세 알투베와 알렉스 브래그먼 역시 이름값에 비하면 활약이 아쉽습니다. 그나마 카일 터커가 최근 타격감이 좋은데 혼자서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알바레즈는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만큼 터커가 다시 한번 해결사로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뉴욕 매츠의 선발 투수는 저스틴 벌렌더입니다. 벌렌더는 올 시즌 8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4.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뉴욕 양키스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1자책 호투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벌렌더입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피안타율과 평균 자책점이 높아지면서 고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친정팀 휴스턴을 상대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매츠 타선 역시 최근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데 팀 내 홈런 1위인 피트 알론소가 직전 경기 부상에서 복귀한 점은 호재가 되겠습니다. 팀 내 타율 1위인 브랜든 니모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스탈링 마르테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팀 내에 타율 3할이 넘는 타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피트 알론소 역시 부상에서 막 복귀한 만큼 이번 경기 휴스턴 에이스 발데스를 상대로 얼만큼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승과 1을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콜린 레아,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라인 넬슨입니다. 미러키 레아는 올 시즌 12경기 3승 4패, 평균 자책점 4.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의 5선발을 맡고 있는 레아인데 현실적으로 5이닝 정도를 잘 막아주는 게 베스트인 투수입니다. 현재 애리조나가 팀 타율 3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최근 타격감이 좋은 만큼 레아가 실점 없이 애리조나 타선을 막아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밀워키 타선은 직전 피츠버그와의 3연전을 수입하면서 타격감이 조금은 살아난 모습입니다. 크리스티안 옐리치가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이고 출전 기회는 적지만 블레이크 퍼킨스와 빅터 카라티니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현재 리그 30개 팀 중 팀 타율이 29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올 시즌 타선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좋지 않은 밀워키입니다. 이번 경기 확실히 팀 타선의 활약은 원정팀 애리조나에게 열세인 밀워키입니다.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라인 넬슨입니다. 넬슨은 올 시즌 14경기 3승 4패, 평균 자책점 5.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넬슨은 올 시즌 기복 있는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5선발인 만큼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홈보다 원정 경기 등판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애리조나 타선은 현재 리그 전체 팀 타율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젊은 자원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2000년생 코빈 캐롤은 현재 타율 3할 5리를 기록하고 있고 99년생 헤랄도 페르도모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팀 내 베테랑들도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데 크리스티안 워커와 케텔 마르테 역시 타선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가 안정감이 다소 떨어지는 넬슨인 만큼 올 시즌 타격감이 좋은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애리조나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리조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앤서니 데스클라파니,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데스클라파니는 올 시즌 14경기 4승 6패, 평균 자책점 4.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데스클라파니인데 6월 3경기 등판에서 1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12자책점을 기록하면서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경기에서 허용한 볼넷이 8개에 달할 정도로 최근 제구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데스클라파니가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세인트루이스와 LA 다저스 원정 3연전을 연속해서 수입했을 정도로 최근 흐름이 좋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특히 팀 내 베테랑인 오스틴 슬레이터와 JD 데이비스, 브랜든 크로포드의 타격감이 좋습니다. 팀의 젊은 피 패트릭 베일리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JD 데이비스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선발 투수 데스클라파니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꼭 필요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라이언 웨더스의 등판 차례인데 최근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결국 마이너리그행이 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불펜 투수들이 끊어던지는 불펜데이가 유력한 샌디에이고입니다. 타선에서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매니 마차도 역시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하성과 젠더 보가츠 역시 공수에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 홈팀 샌프란시스코를 압도하고 있는 샌디에이고인 만큼 선발 투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는 리드 데트머스,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에인절스 데트머스는 올 시즌 12경기 1승 5패, 평균 자책점 4.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초까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오던 데트머스인데 직전 2번의 선발 등판에서는 약 1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2자책점만을 기록했고 시즌 첫 승을 챙기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 5에서 6이닝 정도를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막아준다면 에인절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타선에서는 오타니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홈런 24개로 홈런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오타니고 타점 역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13경기에서 홈런 10개를 몰아쳤을 정도로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오타니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한 에인절스 타선입니다. 마이크 트라운 역시 10경기 만에 홈런포를 다시 가동했고 브랜든 드루리와 테일러 워드 역시 타격감이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 14경기 11승 3패를 달리고 있는 에인절스인 만큼 다저스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커쇼는 올 시즌 14경기 8승 4패, 평균 자책점 2.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달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커쇼인데 6월 3경기 등판에서는 폼이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3경기 20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4자책점만을 허용했고 6월에 벌써 2승을 챙긴 커쇼입니다. 최근 커쇼를 제외한 선발 투수 및 불펜 투수들 모두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다저스입니다. 직전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은 마운드가 붕괴되면서 홈에서 내리 3연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팀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커쇼가 등판하는 만큼 반드시 연패를 끊어야 하는 다저스입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 프레디 프리먼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한참 좋을 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팀 내 홈런 1위 맥스 먼시의 부상 공백도 커 보입니다. 윌 스미스의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는 점은 다행인 부분이고, 무키 배츠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다저스 마운드의 불안함을 감안한다면 타선이 충분한 득점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다저스입니다. 이번 경기 에이스 커쇼가 등판하는 만큼 최소한의 득점 지원은 꼭 해줘야 하는 다저스 타선입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루마킹으로 에인절스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 1패 25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